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드 탈북 사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O원 성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시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녀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납득됩니다. 나만 드라마를 보고 집을 떠난 그녀. 그 탈북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고위급 관리였고, 우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집안에서는 늘 조용해야 했습니다. 말 하나를 잘못하면 그 말이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은 얘기는 집에서 하지 말 것. 집에서 한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말 것. 나는 그 규칙이 숨 막혔어요. 하지만 그게 평양에서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남쪽의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정확히는 드라마 속 사람들이 좋아 보였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해도 당장 끌려가지 않고, 웃고 울고 화내는 게 죄가 아닌 세상. 나는 늘 내 친구와 같이 드라마를 봤어요. 친구가 먼저 USB를 구해왔고, 우리는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로 숨죽여 화면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소리 내지 말자. 표정도 숨기자. 하지만 드라마는 사람을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장면 하나에 심장이 뛰고 대사 하나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드라마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영화야. 나 북한이 너무 밉다. 그 말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사람들이 나라를 욕해도 바로 잡혀가지 않더라. 여기는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잖아. 그날 이후 친구 얼굴이 달라졌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봤다. 누가 밀고 했다. 가족부터 불려갔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하나가 딱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전화가 울릴까봐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는 눈치가 빨라서 내 얼굴이 달라진 걸 바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 방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친구 일 때문이지. 나는 고개를 떨구고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오래 숨겨둔 것을 꺼냈습니다. 장롱 깊은 곳 바닥 판자 아래였어요. 거기엔 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수년 동안 조금씩 모아 숨겨둔 정말 마지막 때 쓰라고 만든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야 쓸 수 있다. 그날은 아버지가 지방 행사로 며칠 집을 비운 때였어요. 집안이 잠깐 느슨해진 그 틈을 엄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나는 집을 나왔고 엄마가 뒤따라왔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엄마의 말. 기차역에서의 이별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뒤 나는 창밖만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 플랫폼에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는 점점 작아졌고 끝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두만강 인근으로 가야 했어요. 거기엔 브로커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나는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은 이상하게도 떨리는 손부터 봅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숨겼습니다. 표를 다시 확인하는 척하면서요.
중간역에서 검표원이 내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눈빛이 길어지는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표원은 표만 찍고 지나갔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기차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소리가 크면 내 심장 소리도 같이 커져서 들킬 것 같았어요. 배가 고파졌지만 나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달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내 가방에서 작은 옥수수빵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멈추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엄마에게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나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역 주변은 어두웠고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약속 장소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발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뒤에서 누가 한 번만 야 하고 부르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먼저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첫 마디가 돈이었습니다. 돈부터? 내가 돈을 보여주자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거 없으면 여기서 끝이다. 그 말이 너무 짧고 간단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강으로 갔어요. 강물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하늘엔 별이 많았는데 나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물에 발을 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리 내면 끝이다. 나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엔 하나뿐이었습니다. 미끄러지면 끝이다. 강을 건너고 중국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만 났어요. 우리는 산길을 탔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브로커의 손이 내 팔을 당겼습니다.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방. 불을 켜지 않는 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차 트렁크에 타기도 했어요. 숨이 막혔고 땀이 등으로 흘렀습니다. 나는 속으로만 반복했어요. 숨만 쉬자. 지금은 숨만 쉬자. 그리고 검문이 있었습니다. 길목마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넌 지금부터 남한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한 사람이 된 척을 해야 살 수 있다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검문하는 남자가 내 앞에 섰습니다. 한국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야? 나는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친척을 보러 가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말투가 애매하네. 남쪽 사람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갑자기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남산타워 가봤나?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연인들이 남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정답을 모르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나는 드라마 장면을 떠올렸어요. 연인들이 철망에 자물쇠를 다는 장면.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자물쇠 달아요. 남자의 눈이 잠깐 멈추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 그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차가 움직이자마자 나는 손을 무릎 위로 꽉 눌렀어요. 우리는 더 먼 곳으로 갔어요. 중국 안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제3국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브로커는 나를 한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한국 식당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식당 간판에는 서울마루라고 쓰여 있었어요. 멀리서도 한글이 보였고 나는 그 글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사장님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물을 내줬습니다. 브로커가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어요. 사장님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여긴 벽에도 귀가 있다. 길게 말하지 마. 그리고 쪽지 하나를 내게 밀어줬습니다. 주소 하나 그리고 시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로 가. 작은 성당이다. 거기 신부님이 도와준다. 나는 물었습니다. 성당이요? 사장님이 짧게 말했어요. 거긴 사람을 도와줘도 의심받지 않는 곳이라서. 그날 밤 나는 성당으로 갔어요. 큰 성당이 아닌 작고 조용하고 곳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고 신부님이 서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내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안으로 들였습니다. 밖을 보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나는 그 말이 엄마가 했던 말과 비슷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님은 내가 성당 신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호칭을 바꾸자고 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마리아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님은 내게 물 한 잔을 주시고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야 해. 너를 도와준 사람을 지키려면 너도 조용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님은 내게 작은 방을 내주시고는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여기도 오래 있으면 위험해. 대사관까지 가야 한다. 문 앞에서 멈추면 그 순간부터 다시는 못 나갑니다. 다음 날 신부님은 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람 많은 곳으로 섞여서 이동했어요. 택시를 바꿔 타고 길을 2번 꺾고 뒤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어느 순간 신부님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뛰면 안 돼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나는 무릎이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드디어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보였고 경비가 보였습니다. 신부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머뭇거리면 잡히니까. 문을 보지 말고 안으로만 들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지금이다. 나는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경비가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내 귀가 멍해졌습니다. 신부님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저 살고 싶습니다. 경비가 나를 안으로 들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 뒤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조사와 확인 그리고 서류 작성 후 이동.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을 때 나는 창밖만 봤습니다. 엄마가 창밖만 봐라 라고 했던 말이 끝까지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통화하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풍경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엔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기차역에서 뒤돌아 울던 엄마의 어깨. 나는 공항 한쪽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그게 내가 살아남았다는 내 첫 보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탈출 이야기였습니다. 떠나는 순간 제일 큰 상처는
잡으러 오는 손이 아니라 붙잡아 주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가족의 손입니다. 기차역에서 뒤돌아 울던 어머니의 어깨가 그걸 보여줍니다. 나만 드라마를 보고 집을 떠난 그녀. 그 탈북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기록할 수 없어서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기록하는 순간 남은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그 도움은 구독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아니면 해외에서 듣고 계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